소매 판매가 2009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펀더멘털 약화에 미증시도 장중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알파벳 등 기술주가 오르면서 낙폭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 개혁을 놓고 중국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미국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해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간 호조를 보였던 인터넷 판매 및 무점포 소매 판매가 크게 줄었고 고용시장이 견고해서 소비자 경기 체감이 좋았을 것이란 예상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국제유가는 1% 상승하면서 사흘째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54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우디가 3월에 약속한 원유 생산 쿼터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유를 생산할 것이란 전망, 즉 감산 이슈가 유가를 부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마지막 거래일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 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업로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소매 판매가 오늘 큰 이슈였습니다. 근 10년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1.2%가량 떨어져서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쇼핑,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겹쳐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쇼핑 시즌으로도 읽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고용 시장도 좋았는데 이렇게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나타냈고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시장의 경고에서 뭐 소비자 경기 체감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또 무역 협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개혁, 중국의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계속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또 증시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0.4%, 0.27%가량 떨어졌고요. 오늘 기술주,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나 알파벳, 애플 등이 조금씩 오르면서 나스닥이 그나마 플러스권 0.1%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급등주는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알키모토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전해드렸고요. 전기자동차, 1인용 전기자동차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러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알키모토가 108%가량 올랐습니다. 전기자동차 설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2달 전에 45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받고 또 플래그십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어제 저희가 1인용 전기자동차 회사 일렉트로메카니카 비이클스 솔로라는 회사를 223%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전기차 회사 알키모토가 108%가량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바케어입니다. 의료 회사인데요. 비급성 치료 관련 의료 장비 제조 유통사입니다. 의료용 전동 휠체어, 의료용 전동 침대, 그리고 의료용 요양기기, 뭐 여러 가지 관련 장비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61%가량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이프레시입니다. 31%가량 급등세 보였는데 1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 그리고 온라인 식료품점 회사
오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30% 넘게 급등한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스탠다드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 오늘 0.6%가량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500억 원가량 순매도가 있었지만 1%대 상승을 기록했죠. MSCI 한국 지수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0.6%가량 오르면서 63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더 적었지만 0.5%가량 오르면서 22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만큼 하락 재료는 뚜렷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하단은 방어가 꿋꿋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권에서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상승권에서 흐름 엇갈리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출발 이 오전장에서는 하락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이 그 빌미가 됐는데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0.1%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띄웠고 1.2%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폭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입니다. 그에 따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 나왔다. 헤드라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소매 판매와 함께 미국의 고용 지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고 그 폭이 시장 예상보다 컸다는 점 역시 부담스럽게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인이 초반장 됐습니다. 자, 그러다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간간히 상승 반전 시도도 나와줬습니다. 특히 IT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끝까지 조금이지만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하단을 방어해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잡음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60일 정도 이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시장에 얘기를 해놓고는 있었는데 레리 쿠드로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 이 연장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막판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바로 미국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치권에 대한 혼란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백악관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사태를 보면 국경장벽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치적 혼란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는 굳건하게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 크지 않았고요.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새벽 거래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0.62% 하락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경우 좀 엇갈렸는데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일제 좀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죠.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제로 성장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3분기 0.3% 감소에 이어서 마이너스를 2분기 연속으로 한다면 기술적인 침체에 접어들게 됐는데 이 점은 면하게 됐습니다만 유로존의 성장 엔진 독일에 주춤하다는 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순환의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파운드와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성장률에 조금은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소폭의 상승률은 기록이 됐습니다. 유럽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식시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마감이 되면서 흥폭을 불어 넣어줬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하되면 좀 주춤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 내부적으로 발표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의 GDP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은 높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깜짝 지표는 바로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12월 수출입 지표를 보시면은요, 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9.1% 깜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네요.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대만과 함께 홍콩 증시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신흥국 시장의 등락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6거래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0.44% 하락했는데요. 특히 IT 섹터와 함께 자동차주의 하락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0.22% 플러스였습니다. 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요. 베트남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승 국면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어제도 0.75%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신흥국 가운데 남미 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멕시코 1%, 특히 브라질과 같은 경우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요. 2.27% 플러스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상황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달러와의 움직임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면서 0.71% 마이너스였는데요. 97달러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 국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감산 소식이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WTI가 1%, 브렌트 역시 1.3%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금과 은은 소폭이지만 오늘 밀리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금 가격 0.1% 정도 하락, 은 역시 0.8% 정도 도전받으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자, 월가에선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그리고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김혜욱 소장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눈이 내리는 금요일 아침 글로벌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서울 여의도 기준으로 밖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눈 막 쓸고 닫고 뭐 차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글쎄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봤을 때 눈이 오는 거는 좀 이렇게 부를 의미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금요일 출발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미국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오늘은 4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슬립 넘버. 슬립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제 바로 침대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 뭐 워낙에 서양은 침대 이 생활권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업종은 다르지만 보일러 관련주에 매칭이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 일상생활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도 깊습니다. 오늘 이제 파이퍼 제프리 증권에서는 슬립 넘버의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43달러로 높여 잡았어요. 요즘 사실 뭐 집에 돈이 없어서 침대를 못 놓는 집은 없습니다만 모션 베드 이런 거 좀 많이 좀 이제 AI 제품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인데 2019년 가이던스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애플이고 뭐고 다른 종목들도 다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운 만큼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중립 정도만 나와줘도 실적 호조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직역이 아닌 의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실적 성장률이 10% 중반대까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중립이나 목표 주가는 43달러로 높여 잡았고, 뭐 우리나라의 침대 관련주 에이스 침대가 매칭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힐튼 호텔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힐튼 호텔 체인이요. 글로벌리 위상은 솔직히 하얏트에 밀리지 않고 거의 뭐 세계 최상위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얏트, 심지어 메리어트보다도 약간 낮은 급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선트러스트 애널리스트 패트릭 스콜스는 힐튼 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88달러에서 9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해외 여행이 뭐 거의 뭐 일상생활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는데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분 평가 이 방법이 달라지면서 예상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당 매출액이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해외 여행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갑자기 또 가는 사람은 저가나 뭐 이런 에어비앤비보다 그래도 또 힐튼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이런 럭셔리 호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또 힘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호텔 신라가 여기 꼽히겠고요. 오늘 힐튼 호텔 주가는 1% 가까운 상승으로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뭐 우리말로 하면은 네임드 기업이라고 할까요? 도미노 피자인데요.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존 타워는 도미노 피자의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38달러에서 263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이거는 그 HMR 홈밀 리플레이스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 가정 간편식 이런 게 꼽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대장주로 꼽기가 좀 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지만 미국의 도미노 피자는 글쎄요, 가장 미국적인 기업이면서 어떤 뭐 약간 청년 일자리 혁신 뭐 이런 걸 모든 걸 담고 있는 정말 종합 기업입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가 263달러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비싸다는 의견이 붙어 있네요. 오늘 여기에 키맞추기가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저희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에서 1월 3일 날 바로 소개해드렸던 크로마덱스 되겠습니다. 뉴트릴 라이트, 아메이 건강식품, 이제 이런 쪽으로 건강 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라이징 스타에서 지금 한 달 반 전에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번에 증권사에서는 이것을 이닛이라고 해요. 이니시에이션의 약자인데 처음으로 이제 종목 분석에 편입을 한 거죠. 비라일리 증권에서 매수 의견으로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의 2배가량 되는 7달러 제시했고요.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한 안티에이징, 그다음에 활력 증강제 이런 거 만드는 이제 회사고 건강기능식품 전문사로 최근에 네슬레 헬스 사이언스와 트루나이어젠에 대한 글로벌 판매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크로마덱스 오늘 주가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되는 상승세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피로 회복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라이징 스타와 비라일리 증권에서 같이 미는 종목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한국의 매칭 종목으로는 HL 사이언스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